당신, 당장 여기서 나가. 카페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웅성거리던 소리가 끊기고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는 중심에는 곱게 차려입은 남성이 손흥민을 향해 손가락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 공간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다는 듯이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손흥민이 차분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그러나 상대 남자는 무례한 태도를 전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다. 너 같은 사람들, 여긴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당장 나가라는 말이야.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다른 손님들은 불안한 시선을 서로 교환했다. 저도 똑같이 돈 내고 들어온 손님입니 대체 왜 이런 무례를 당해야 합니까? 손흥민이 억울함을 꾹 눌러 담고 질문했으나 남자는 코웃음 치듯 대답했다. 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직수입한 원두와 콘셉트를 쓰는 고급 카페야. 네가 뭘 알아본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혹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최소한 메뉴라도 편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 시력 대비 문제로 메뉴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하자 남자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일반 메뉴판도 읽을 줄 모르는 거야. 너 같은 손님에게 일일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보아하니 유명하다고 해서 특별 대우라도 바라는 모양인데 여긴 그런 건 없어. 보통 손님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하로 대접받을 거야.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소공어리며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닌가요?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 아닌가? 옆에 있던 사람이 약간 놀란 듯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방금도 한국 대표팀 뛰었다고 기사 봤어요. 근데 왜 저렇게 홀대한담?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가 답답해하며 두리번거렸지만 당사자들의 기싸움이 워낙 팽팽해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종업원 두세 명이 숨죽인 채 구경만 하고 있었고 카페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마치 더운 여름날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 듯 사람들의 말소리조차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여긴 호텔 VIP 라운지보다 더 귀족적인 곳이니까 네가 다른 나라에서 유명세 좀 탄다고 여길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 남자가 다시 한번 권위적인 손짓을 했다. 손흥민은 억울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는 표정으로 답했다. 예의도 없이 남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습. 저도 이곳에 와서 메뉴를 보며 음료를 즐길 권리가 있습. 여러분, 혹시 제가 뭘 크게 잘못했나요? 하지만 주변에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어정쩡하게 서 있던 경호원처럼 보이는 인물이 남자의 지시를 기다리며 우왕좌왕했다. 보안 요원, 이 사람 당장 끌고 나가. 남자는 고개를 턱으로 까닥이며 명령했다. 얼토당토 않게 메뉴판 얘기나 해달라고 요구하는 주제에 무슨 인권 운운이야.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사라지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일부 손님들은 촬영을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기록을 남기려 했다. 저건 녹화해야 해. 사람을 이렇게 막 대할 순 없지. 작은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찍지 마. 남자는 곧장 찍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함부로 촬영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그러나 이미 몇몇 블로거나 일반인들은 SNS 라이브를 켜고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이 영상 올라가면 곧 퍼질 텐데. 카페 측이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네. 카페가 아니라 저 남자의 태도가 곤란한 거지. 또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흔들며 덧붙였다.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카페는 서울 강남의 고급 라운지 스타일을 표방하는 곳이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직접 꾸몄다는 소문 때문에 이미 SNS상에서 작은 밀라노라 불리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메뉴도 전부 현지 느낌을 살려 아주 세밀한 폰트와 미적인 배치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글씨가 지나치게 연하고 강역이 좁아 시력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읽기 어려운 디자인이었다. 이날 손흥민은 개인 일정 중에 지인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잠시나마 여유를 즐기고 싶어 왔는데 메뉴가 잘 안 보여 종업원에게 가독성이 좋은 버전의 메뉴가 혹시 있냐고 물었다가 적반하장처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이미 1시간 넘게 테이블에서 기다렸지만 다른 손님들보다 뒤로 밀려나며 주문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왔다며 자랑하는 남자, 즉 카페 호스트로 알려진 마르코라는 인물에게 직접 면박을 당하고 있었다. 이곳에 지금 우리가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스포츠 스타라는 분이 말도 안 되는 특권을 요구하는 걸로 들려서 그렇지 않아요? 마르코가 주변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변명조의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냥 공평하게 대하고 싶은 겁니 그래야 정말 선진국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특권이라뇨. 저는 단지 메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도움을 요청했을 뿐인데요. 손흥민은 차분하게 반박했다. 옆 테이블에 있던 또 다른 손님이 용기를 내어 말참견했다. 저도 사실은 글씨가 너무 작고 색감이 흐려서 메뉴 보기가 힘들었어요. 늘 물어보기가 좀 민망했는데요. 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더 가시성 높은 메뉴도 준비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자 마르코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난 내 카페 컨셉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소. 예술적으로 디자인된 메뉴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애초에 여길 오지 않는 게 당신들에겐 이득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지적하자 마르코는 코끝을 비틀며 비웃었다. 접근성? 난 그따위 단어에 관심 없어. 밀라노에서 배운 건 VIP가 곧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거야. 이 카페에 오는 사람이라면 일정 수준의 감각과 조건이 되어야지 그런 것조차 맞추지 못하면 입장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야. 정적이 흘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유명 푸드 블로거도 있었다. 그는 슬쩍 일어서더니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카페 업계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는 추세인데 여긴 오히려 역행하네. 다들 이 이슈를 알면 분명 큰 파장이 생길 거야. 다른 블로거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이미 촬영된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반응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손흥민 씨가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니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마르코는 그런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호언장담했다 촬영을 멈추라고 경고했을 텐데 당장 그 영상들 다 지워. 이 카페의 명성에 흠집 내면 법적 조치할 거니까 각오들 하라고.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며 너무 지나친 언행이십니. 아무리 카페의 개성을 지키고 싶어도 손님을 이렇게 대할 순 없죠. 게다가 아까부터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전혀 예의가 없으시네요. 마르코가 비꼬며 대답했다. 아, 예의. 웃기지도 않네. 내가 굳이 예의를 지킬 가치가 있는 상대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손흥민이라고? 축구선수라고? 여긴 내가 왕이라고 내 스타 같은 건 필요 없어. 뒤쪽에서 몇몇 직원과 손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노하기 시작했다. 아니,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든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저분이 유명 인물이냐를 떠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도 이런 대우는 말이 안 되잖아.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마르코에게 다급히 속삭였다. 사장님, 이건 좀 위험해 보입니? 일이 너무 커지기 전에 사과를 하시는 게. 그러자 마르코는 직원에게 눈초리를 주며 말했다. 내가 사장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조언을 하니? 당장 뒤로 빠져. 직원은 위축된 채 한 걸음 물러나더니 작게 중얼댔다. 이렇게 가다간 카페 이미지 망가져요. 손흥민이 다시금 목소리를 냈다. 최소한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퇴출시키려 하지 말아주세. 전 메뉴만 명확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동안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이런 모욕뿐이네요. 그게 고작 부탁이라고? 결국은 특권 달라는 소리 아닌가? 마르코가 또다시 소리 질렀다. 주변을 둘러보던 한 여성 손님이 못 참겠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죄송한데 저분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례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자가 안 보여서 불편하니까 큰 글씨나 고대비 메뉴를 달라는 게 왜 특권 요구죠? 마르코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당신 손님 맞아? 아니면 어디서 보낸 스파이야?
난 이 카페를 고급스럽게 유지해야 해. 온갖 사람들 요구 다 들어주다 보면 이곳 분위기는 망가지고 말 거라고. 순간 옆 테이블 쪽에서 흥분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와 봤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전혀 고급스럽지 않습. 차라리 이 사건 동영상이 퍼지면 실제로는 얼마나 무례한 장소인지 드러나겠군요. 마르코는 그 소리에 다시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그렇게 떠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결국 이 건물주도 투자자도 전부 내 인맥이야. 네가 SNS에 올려봤자 적당히 돈으로 해결하면 뚝딱 정리될 문제라고. 잠시 침묵이 찾아왔지만 곧 여기저기서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누군가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카페의 실체입니. 메뉴 가독성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를 이렇게 내쫓으려 하는 모습이죠. 화면 속 진행자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곧 해외 커뮤니티에도 퍼질 텐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지금 차별을 당하는 기분입니. 메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대안을 부탁했을 뿐인데 저를 쫓아내려 드시니 굉장히 불쾌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마르코가 코웃음을 치며 차별? 참나. 유명 인사라는 사람이 참 예민하네. 그것도 팔자 좋은 소리 아냐? 원하면 와서 돈 내고 커피 마시면 되지. 메뉴 못 본다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러자 뒤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손흥민 선수 몇 달 전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도중 안면 부상을 입으셨잖아요. 지금도 시력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글씨가 작은 메뉴는 당연히 힘들겠죠. 마르코는 비웃듯 그 정보를 흘려들었다. 부상이라. 그건 미안한 일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당신 개인 사정이잖아. 이곳이 일일이 개인에게 맞춰줄 만큼 한가하지 않소. 갑자기 또 다른 블로거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이건 단순히 개인 문제를 넘어서는 접근성 이슈입니다. 전 세계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점점 시각장애인이나 시력 문제 있는 분들을 위해 고대비 메뉴나 점자 메뉴를 도입하고 있다고요. 해외 전문 푸드 블로거 커뮤니티도 이런 움직임에 민감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식사와 음료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블로거가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흥민 씨, 혹시 이 일을 널리 알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게요. 손흥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지금 당장은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 당혹스럽지만 이런 문제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른 분들도 저처럼 불편을 겪고 계실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마르코가 얼굴을 붉히며 헛소리 집어치워. 이 카페의 이미지를 망치려는 음모라고밖에 안 보여. 너도 블로거들도 전부 우리 컨셉을 훼손하려고 작정한 거지. 하고 고함을 질렀다.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이 마르코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지켜보던 손님들과 블로거들이 그 사이에 막아서서 소란이 커졌다.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손님을 내쫓을 건가요? 그게 이 카페가 추구하는 고급입니까? 점점 목소리가 겹치고 사람들의 감정이 폭발 직전에 달했다. 마르코는 결국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좋아. 그래도 끝까지 버티겠다면 이 자리에서 당신이 그렇게 인권이 소중하고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지 한번 보자고.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받아줄지도 모르겠네. 손흥민은 참아왔던 울분이 끌어올랐지만 최대한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하나요? 당신이야말로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 그리고 제게 멀쩡히 권리가 있는데 그걸 무릎 꿇고 증명하라니 말이 됩니까? 이 장면의 주변이 일제히 술렁였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몇몇 손님이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서 다른 직원들을 향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매니저나 다른 관리자 없어요. 이런 무례한 사장이랑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자 카페 측에서 실질적인 책임자인 한국인 공동사장 이민재가 다급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민재는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러분 죄송합니. 오늘 마르코가 과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 일단 저희가 문제를 수습하겠습니다. 마르코가 그를 향해 발끈했다. 수습? 무슨 수습? 나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너도 날 함부로 대하지 마. 이민자에는 곤란한 표정으로 마르코, 우리도 고객님들께 좀 더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해. 특히 손흥민 씨 같은 분은 하다 말고 눈치를 봤다. 그러자 마르코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 점이 우습다는 거야. 유명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웃기지 마. 난 더 이상 양보 못해. 이대로 가면 정말로 충돌이 커질 듯 보였다. 손님들 중 몇몇이 나가자. 이런 데서 돈 쓸 필요 없어.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다. 야, 다들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어떡해? 직원들이 황급히 따라 나섰으나 당신들 사장부터 정신 차리라 그래. 라는 날선 답변이 돌아왔다. 한편 SNS 라이브를 진행 중이던 블로거가 지금 전 세계적인 논의에 불을 붙이는 순간입니. 접근성 높은 메뉴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태로 제대로 알려질 것 같네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블로거는 진짜 밀라노에서도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난리 난다고 들었는데 여긴 무엇을 배웠다는 건지 의문이네요. 손흥민 씨가 괜히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읽기 어려워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하고 거들었다. 이들의 대화가 라이브로 퍼지면서 이미 해외 푸드 블로거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다. 마르코의 표정에는 아직도 저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이미 그를 강하게 질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손님들 대다수가 카페의 태도에 실망하며 술렁이고 SNS로 알려진 영상들은 빠른 속도로 공유되기 시작했다. 마르코 씨 이쯤에서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이민재가 거듭 읍소했지만 마르코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사과. 내가 왜 잘못은 전부 저쪽에 있지. 특권을 요구한 건 손흥민이잖아. 손흥민이 나직이 대답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권이 아니라 단지 고대비 메뉴판을 요청한 겁니 누구든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기는 점점 더 살벌해졌다. 당신 정말 내 말을 무시하네? 좋다 오늘 여기서 당신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봐줄 생각 전혀 없어.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업무방해죄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마르코는 마지막 통첩처럼 소리쳤다. 그러자 갑자기 여러 명의 손님이 일제히 말하기 시작했다. 신고라니요? 손님이 메뉴판 가독성 문제 얘기하는 게 무슨 업무방해입니까? 오히려 당신이 폭언으로 업무 방해하는 것 같지만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잖아요. 인권위원회에 제소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안이에요. 말이 점점 격해지는 가운데 손흥민이 일단 진정을 시도했다. 다들 저 괜찮습. 오늘 일은 제가 감당해 볼게요. 그 대신 앞으로 이런 식의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구석에서 우두커니 서 있던 한 남성이 슬쩍 다가왔다. 그는 뭔가 갈등을 중재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저는 이곳에서 잠시 알바하는 대학생입니. 오늘 들은 말들, 영상들 전부 정리해서 여러 단체에 보고할 생각이에요. 실제로 시각장애인 지원 단체들이 고대비 메뉴 도입을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마르코가 그에게도 노려보며 네가 감히 그걸 왜? 하고 위협 섞인 목소리를 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마르코에게 불리하게 돌아서 있었다. 손흥민 씨, 제가 이 일이 커지면 더 피곤해질 수도 있지만 용기 내 주시면 좋겠어요. 블로거들이 한마음으로 그를 지지했다. 손흥민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축구 선수로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사람의 응원을 받았습. 그 힘을 이렇게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비록 오늘은 제 개인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경영진 중 한 사람이 카페 사무실에서 서류를 들고 급히 나왔다. 곧 언론에서 기자들이 몰려올 거래요. 이미 SNS로 퍼졌고 외신 기자들까지 문의 전화가 왔답니다. 이민재가 심각해진 얼굴로 마르코를 바라봤다. 마르코, 이대로 가면 정말로 큰일 나. 해외 언론이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슈라면 밀라노 본사에서도 곤란해질 거야. 마르코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집스레 말문을 열었다. 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가?
내가 이 카페를 세계적으로 알릴 기회도 만들어 줬는데 어쩌면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변에서 몇몇이 혀를 차고 저 사람은 희망이 없네라며 못마땅해 했다. 그때 문 밖에서 TV 카메라를 든 취재진이 들어오려 했고 직원들이 막아서느라 소란이 일어났다. 보도진은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하지만 이 문제를 취재해야 합니다. 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에 카페 안 분위기는 더욱 폭발 직전에 달했다. 결국 손흥민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알겠습.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면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 우선 나가겠습. 하지만 이번 일을 분명히 공론화해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겁니다. 마르코가 비꼬듯 웃으며 가라고 그래. 시끄럽게 굴었으니 이제 꺼져. 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자 마르코는 다시 한번 당황했다. 아니, 찍지 말라고 했잖아. 이미 늦었습니다. 한 기자가 냉정하게 말하며 시민과 다른 손님들을 향한 발언이 녹화됐어요. 고소를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지만 사안이 심각해 보이니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블로거들과 손님들은 일제히 손흥민을 향해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밖으로 내보냈다. 손흥민은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웃으며 감사합니. 저도 그냥 물러나지 않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순간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이미 인터넷과 SNS에는 손흥민 밀라노 컨셉 카페에서 차별당하다 라는 기사 제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전 세계 푸드블로거 커뮤니티는 일제히 이 사건에 주목하며 고대비 메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포스팅을 내놓았다. 눈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비단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게시판마다 쏟아냈다. 손흥민 선수가 차별당했다는 게 큰 이슈지만 접근성 자체를 소홀히 다뤄온 우리 카페 문화도 점검할 기회다. 라는 글도 공유되었다. 한편 카페 측은 급히 손님을 존중한다며 해명문을 올렸으나 이틀 만에 수천 건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며칠 후 결국 마르코와 이민재는 기자회견을 열 수밖에 없었다. 저희가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메뉴 디자인을 고수하다가 손님 접근성을 배려하지 못했습. 더구나 손흥민 씨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다. 그 옆에서 마르코도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제 경솔한 태도로 인해 많은 분께 불쾌감을 끼쳤습. 카페를 고급스럽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예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 틈에서 어떤 사람이 손흥민 씨에게는 직접 사과하셨나요? 라고 물었다. 마르코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제가 직접 연락드렸고 곧 만나서 정중히 사과할 예정입니. 그리고 메뉴판도 고대비 버전을 별도로 제작해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회견 장면을 지켜보던 한 푸드블로거가 SNS 라이브를 켜고 중계했다. 보이시죠? 결국 고대비 메뉴가 도입되는군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카페가 디자인뿐 아니라 접근성까지 함께 고민하게 됐습니다. 서로 다른 카페 업주들이 이 사과 기자회견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우리도 곧바로 큰 글씨 메뉴판을 준비해야겠네요. 점자 메뉴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손님도 늘고 있는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며칠 뒤 손흥민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말을 전했다. 사실 부상으로 인해 시야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서 고대비 메뉴가 큰 도움이 됐습. 하지만 저 개인만이 아니라 누구든 쉽게 메뉴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편한 환경을 만들면 결국 모든 손님이 만족하고 업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저런 메시지는 유명인이라도 쉽게 내기 어려운데 대단하다. 차별이 아니라 개선 방향을 제시하네요. 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결국 그 카페는 공식 웹사이트와 매장 곳곳에 고대비 메뉴 배치와 접근성 강화를 알리는 안내문을 걸었다. 또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하고 필요하면 돕는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전에 무조건 예술적인 감성만 강조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배려에서 나온다라는 슬로건이 벽에 붙었다. 마르코는 이후로도 약간 거친 성격을 숨기진 못했지만
종종 손님 앞에서 한 발 물러나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직원들에게 정중히 상담을 받도록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한 번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제가 너무 이기적인 운영 방식을 고집했던 것 같습. 여기서 배운 교훈을 앞으로의 삶에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인 뒤 손님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자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도 있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국내외 카페 업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시각 친화적 메뉴판 제작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여러 언론에서 손흥민이 촉발한 고대비 메뉴판 혁명이라 명명하기도 했다. 손흥민 본인도 잦은 인터뷰를 통해 제 한 가지 경험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뜻깊은 일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며칠 후 마르코는 조용히 손흥민에게 연락해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흔쾌히 저도 제대로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라며 약속 장소를 잡았다. 그리고 재회한 자리에서 마르코는 낮은 자세로 사과했다. 손 선수 정말 죄송합니. 그때 제가 너무 과했어요. 손님을 대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한 것도 잘못이었고 차별적 발언이었음을 인정합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 배울 수 있다고 미습 그렇게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마르코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당신이 유명인이라 신경 쓰기보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챙겨줬어야 했는데 제 허영심과 자존심이 문제였죠. 라고 털어놓았다. 손흥민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누구나 실수는 함니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카페, 더 좋은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랍니다. 서로 악수를 나눈 두 사람 앞에는 새로 제작된 고대비 메뉴판과 일반 메뉴판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정말 가독성이 좋아졌네요. 손흥민이 메뉴판을 살펴보면서 웃었다. 이제 저도 편하게 주문할 수 있겠어요. 마르코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손님들이 훨씬 보기 좋아졌다고 평가해줬어요. 물론 디자인적으로 완벽히 만족하진 못하지만 조금씩 보완해 가야죠.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직원들과 블로거들이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제야 진짜 고급 카페 같아요. 배려가 녹아든 그날 저녁 SNS에는 밀라노 카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재정비된 메뉴 사진과 함께 손흥민, 마르코가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꿔나가는 모습 멋져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같은 응원 글들이 가득했다. 인터뷰를 마친 뒤 마르코는 직원들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절대 손님들께 무례하게 대하지 않겠습.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문제가 보이면 제게 말해 주십시오. 함께 카페를 발전시켜 나갑시다.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네, 사장님. 우리도 더 노력해서 모두가 편안한 카페 만들어요. 어느새 카페 안 분위기는 예전과 달리 밝은 화색으로 가득했다. 높은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포근하게 느껴졌다. 퇴근 무렵 손흥민이 조용히 밖으로 나서려는데 한 스태프가 따라 나왔다. 손흥민 씨,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도 시력이 좋지 않아 메뉴판 볼 때마다 힘들었는데 차마 말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로 카페가 바뀌어서 저도 편해졌어요.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사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불편함을 느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지다니 놀라울 따름이죠. 스태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꼭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같은 문제 겪는 분이 있다면 저도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 합니다. 손흥민은 응원합니 또 기회가 되면 이 카페 들를게요. 새 메뉴판도 많이 알리고 싶네요. 라고 말한 뒤 부드러운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 후 몇 주가 지나 국내 여러 카페들이 고대비 메뉴, 점자 메뉴, 심지어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도입하기 시작했다. 접근성을 높이면 오히려 매출도 늘어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푸드 블로거들은 이를 비주얼 메뉴 혁명이라고 부르며 손흥민의 작은 발언이 세계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기고했다. 업계 세미나마다 이 사례가 언급됐고 해외 기사에서도 K카페 문화의 발전이라며 호평을 보내왔다.
한 달 후 손흥민은 기자 인터뷰에서 마무리 발언을 남겼다. 결국 배려와 존중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합니. 저 역시 축구장에서 많은 응원을 받았듯이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일이 많은 카페와 식당이 누구에게나 편안한 곳으로 변해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뉴스를 본 마르코도 카페 직원들과 함께 시청하며 작게 웃었다. 처음에는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손흥민이 날 변화시켜 줬다고 할 수 있지. 옆 직원이 장난스럽게 사장님 혹시 영감받아 또 새로운 메뉴 만드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손흥민 스페셜 라떼 같은 하자 마르코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선은 지금처럼 모든 메뉴판을 잘 보이도록 만들고 누구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하자는 게 내 목표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니까. 카페 앞에 걸린 간판에 환영합니다. 누구나 편안한 공간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다. 들어서는 순간 손님들은 크고 선명한 글씨로 구성된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영문, 한글, 점자, 사진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안내 자료가 비치되어 있었다. 과거 마르코가 외치던 VIP만을 위한 고급 카페란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미소 짓는 풍경이 이젠 이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푸드 블로거가 카메라 앞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여러분도 보셨죠? 결국 한 사람의 작은 요청이 커다란 변화를 만들었습.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곳에서 이런 개선이 이어질 거예요. 혹시 시력 문제나 어떤 신체적 불편이 있는 분이 메뉴 하나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가까워졌습. 손흥민 선수도 그리고 변화를 수용한 이 카페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된 셈이죠. 자, 이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바라는 분들은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해요. 그러면서 블로거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천천히 말을 덧붙였다. 혹시 여러분도 가보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이 너무 작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주저 말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작은 불편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모이면 더 큰 혁신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인터넷 게시판 여기저기에 손흥민이 불러온 기적의 접근성 혁명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댓글에 진짜 대단해. 우리도 참여해야지. 다음 스토리가 벌써 궁금하다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변화는 그렇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었다.